자, 37번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 가장 흔하게 알려진 형태, 무엇에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가격 매기기에 가장 흔하게 알려진 형태는 is a practice, 관행입니다. 뭐라고 불려지는?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불려지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읽었을 때 contingency pricing이 뭔지 알아요? 난 몰랐어요. 여러분 당연히 몰랐겠죠. 그럼 이럴 때는 물론 내가 지금 여기서 이게 뜻이 무엇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이따가 이제 다 푼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그냥 우리한테는 contingency pricing이야. 이거라고 불려지는 관행이 뭐라고?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가격 매기기라고. 아무튼 used by lawyers, 로이어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이랬습니다. 뭐 눈치가 빠른 사람은 여기서 충분히 추론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은 그냥 참 이상한 컨티전시 프라이싱이라는 게 있구나 이 정도죠.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ABC에서 여러분들은 대명사나 연결부사와 같은 힌트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힌트가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제 눈에는 therefore 요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래서 힌트를 잡아보세요. 저는요, 못 잡았어요. 여러분 잡았어요? 잡은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therefore는 역할이 어떻게 돼요? 보통 세 가지입니다. therefore는요, 위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결론으로 들어갈 때 therefore. 그쵸? 첫 번째. 두 번째는요, therefore가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뜻인데요. 이거 순접의 기능. 됐어요? 그러니까 꼭 앞에 있는 걸 정리만 해야지 therefore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앞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그러므로 이래 정리할 때 1번, 2번은 순접 그냥 똑같은 내용을 그러므로 가볍게 요렇단 말이야 이렇게 됐어? 3번은요 인과관계 앞에 원인이 있고 그러므로 뒤에 인과관계 세 가지가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해드리는 이유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통념상 대어포가 나오면 어머 대어포 A 문단이 맨 마지막에 오나 봐. 이따위로 근거 없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됐어요? therefore는요. 두 번째 문단에 올 수도 있고 세 번째 문단에 올 수도 있고 첫 번째 문단에 올 수도 있어요. therefore가 세 번째 문단이 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A번 앞쪽을 보니까 오직 하나의 결과 무엇에? 클라이언트의 페이버에 안에서의 결과래. 근데 페이버가 뭐야? 호의. 근데 다르게 보면 고객의 유리함이야. 호의적인. 고객에게 호의적인 상황 속에서의 결과만이 is compensated. 어떻게 되어진다? 보상되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네모 박스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다. 즉 A번이 첫 번째 문단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전 좀 낮아 보여요. 그쵸? 그러므로가 아무리 순접이라고 해도 그래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문장 깔딱 얘기해 놓고서는 컨텐전시 프라이싱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놓고서는 그러므로 오직 결과만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잖아. 따라서 저는요 A번을 이렇게 제꼈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 됐죠? 이제 B와 C를 봅니다. By using contingency pricing, contingency pricing을 사용함으로써 어때요? 첫 번째 문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클라이언트는 보장을 받습니다. 뭐를 보장을 받냐면 그들이 pay no fees, 돈을 지급하지 않는 거죠. 뭐 할 때까지? 그들이 받을 때까지. 무엇을? A settlement를. 여러분, 세틀먼트는 원래 정착이란 뜻입니다. 근데 종결이란 뜻도 되죠. 정착, 종결. 여기선 종결일 겁니다. 그렇죠? 즉, 클라이언트가 종결을 받을 때까지 그 어떠한 페이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걸 보장받는데. 됐어요? 이거 뭐 설명하는 거니까 맞다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In these and their instances of contingency pricing, 이런 다른 예들 속에서
무엇에? contingency pricing의 예들 속에서 경제적 가치, 무엇에? 그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is hard, 어려워. 뭐 하기가 어려워? to determine, 결정하기가 어려워. 뭐 하기 전에? 서비스 전에, 서비스에 앞서서 결정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제공자가 누구지? 제공자는 발달시켜 가격을 일부러 거칠게 해석합니다. 자, 제공자가 누구야? 법률 서비스 제공자, 즉 로이어. 로이어는 가격을 발달시킨대. 근데 그 가격은 어떤 가격이냐면 허락해주는 그들이, 즉 변호사들이 to share, 공유할 수 있는 위험과 그리고 보상을 공유할 수 있는 전달하는 가치를 누구에게? 바이어. 바이어는 소비자야. 즉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의 위험과 보상을 변호사들이 공유하도록 허락해주는 가격을 발달시킨대. 변호사들은 가격을 측정한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근데 읽었는데 1번 첫 번째 문단이 될 수 있는데 안 될 수 모르겠어. 그치? 그냥 될 수만 있다야.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무조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C를 확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급합니다. C까지 확인하세요. A가 첫 번째 문단이 아니라는 느낌만 받은 거잖아요. 자, C번. contingency pricing은 is입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The major way, 주된 방식입니다. 어떤 주된 방식이냐면 개인적인 인저리와 특정한 소비자 사건이 청구되어지는 그러한 주요한 방식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이거 인저리가 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손해, 그리고 특정한 소비자의 재판 경우가 청구되어지는 중요한 방식이 contingency pricing이래. 여러분, 지금 C번의 첫 번째 문장이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contingency pricing이 나는 위에서 네모박스에서 뭔지 몰랐는데 얘를 뭐 해주고 있어요? 정리해주고 있죠. 용어 정리. 용어 정리가 위치하는 곳은 어디예요? 가장 앞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얘가 첫 번째 문단이 될 수 있고 얘가 첫 번째 문단이 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무게중심을 잡아야지. 정리 쪽이 좀 앞쪽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얘도 조심스러운 거지. 그치? 하지만 그 확률이 높겠네. 계속 볼게요. In this approach, 이와 같은 접근 방식에 있어서 lawyers들은, 변호사들은 받지 않아 fee를 또는 페이먼트를 받지 않아 뭐 할 때까지? 그 재판이 is settled,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그리고 그땐 그들이 are paid, 지불을 받아 퍼센테이지, 돈의 퍼센테이지. 어떤 돈의 퍼센테이지? 그 고객이 받게 되는 돈의 퍼센테이지.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하면 내 소비자가 돈을 받을 거야, 아니야? 그거의 몇 퍼센트를 수입료로 받는다는 거지. 우와. 근데 B인지 C인지 첫 번째가 잘 모르겠고 얘가 첫 번째일 것 같긴 한데 확신은 못하겠고 B, C를 다 읽었는데. 근데 잠깐만, A번이 있었네요. A번 한번 읽을게요. 얘는 첫 번째가 아니었던 것만 확실해요. From the client's point of view, 무엇으로부터 봤을 때? 소비자의 견해로부터 봤을 때 The pricing makes sense, 그 가격 매김은 make sense, 말이 된다. 부분적으로. 이유는 because, 왜냐하면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이, 이와 같은 경우에 처한 클라이언트들이 are unfamiliar, 친근하지 않고 possibly intimidated, 겁을 먹게 되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법률 회사에 의해서. 법률 회사에 의해서 겁을 먹고 법률 회사와 친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색깔 보여요? 1번 그리고 2번 보이죠? The biggest fears, 가장 큰, 가장 큰이니까 최상급이어서 내가 머릿속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거야. 나는 가장 큰 두려움은 높은 비용입니다. 무엇에 대한? 그 재판에 대한. 어떤 재판이죠? May take years,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To settle, 종착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여러분, 제가 A번 지금 끝까지 읽은 다음에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런 생각했어요. A번 이 마지막 문장 보니까 A가 마지막 문단이 아니다. 얘는 첫 번째 문단도 아니고
얘는 세 번째 문단도 아니다. 왜요? 빨간색이 뭐길래? 문제 제기. 뭐였어? 소비자가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이 뭐야? 재판의 가장 높은 비용이야. 그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야. 이대로 쫑 끝나면 안 되잖아. 따라서 나는 머릿속에서 뭘 했냐면 이렇게 한 거죠. A를 뒤에서도 지운 거죠. 이러면 얘가 설정이 되면서 B, AC냐, C, AB냐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아까 뭐가 마음에 걸렸어? 정리를 했잖아. 용어를. 그러면 지금 4번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치? 뭐 때문에? 여기에 정리 때문에. 그리고 A번 맨 마지막에 문제 제기 때문에. 그러면 A번 다음에 B번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것에 의해서 클라이언트들은 뭐야? 보장을 받는데 야 지급하지 않아도 돼. 최종 결론을 받을 때까지 문제 해결됐죠.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못 푼 이유는 뭐예요? 다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문제 제기하는 거를 민감하게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용어 정리하는 것에 뭔가 힘을 주지 못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얼마나 미묘한 뉘앙스를 잡아야 하는 거야. 그치? 이 빨간색 이 두 문장 잡는 게 이게 기술이었다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해 되셨어요? 오케이. 이게 특별했습니다. 좀 독특했어요.